네, 고리 1호기가 멈췄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겠죠. 폐로 절차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야기하는 원전세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죠.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고리 1호기가 일단 즉시 해체 방식으로 폐로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즉시 해체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아직까지 완전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뭐 내용을 보면 한 20년 안에 하는 정도, 그게 한 18년 잡고 한다는 것이 즉시 해체지요. 근데 즉시 해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연 해체에 비해서 기간 자체가 즉시라고 해서도 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년 정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은 이제 비용 면에서 비용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줄일 수가 있는 그 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방사성 물질의 어떤 관리 문제 같은 거는 그 실질적으로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즉시 해체 말고는 이제 지연 해체 같은 경우는 시간을 혹시 한 40년이라든지 좀 더 제염에 더 오랜 시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굳이 즉시 해체를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뭐 한수원이 밝혀야 할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그 너무 오래 기간을 두고 나면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는 걸 대부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이왕에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신속하게 하는 것을 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은 좀 전체적인 지역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즉시로 할 것인지 지연 해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논의가 크게 없었다고 보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가 한 2년 전에 원전 해체 종합기술센터 유치 관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 50몇 가지 기술 중에 우리가 한 17개 정도가 잘 안 되는, 그 대신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필수 어떤 제염 기술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모자라요. 그러나 또 전 세계에 뭐 10여 개국 이상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원전 해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 제휴라든가 충분하게 저희들이 선진 기술과 MOU를 체결해서 해나간다면은 뭐 한 5년, 10년 안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된다고 봅니다. 기술 확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을 얼만큼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느냐 문제와 또 선진 기술을 얼만큼 또 도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겠나.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어떤 유력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이 일반적인 어떤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화력이 이제 중지를 하면은 바로 그냥 고철로서 해체하면 되는 것이죠. 시멘트라든가. 그러나 이것은 방사성 물질 때문에 그것을 제염하고 또 방사화라고 그래서 계속 방사성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한 20년, 3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이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전한 해체가 목적이지 해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뭐 수출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사고로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논의가 되어 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될 테고요. 네. 폐로는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고리 1호기가 멈춘 시점에서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폐연료봉,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고리 1호기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2, 3, 4호기에 일단 임시로 분산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 원전은 가동할 때부터 설계 단계부터 모든 제품은 폐기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전이 적어도 뭐 5, 60년 전부터 나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원전을 정설하고 가동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적어도 10,000년 이상 가야 되는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그걸 해체해야 될 주체 측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행정이라든가 실질적인 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필요한 것이 사용 후 핵연료를 일단 저장소에다가 약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 나오는 양이 고리 1호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2, 3, 4, 5기 또 신고리에는 이제 여유가 조금 있죠. 예, 거기를 옮긴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 호간 이동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벌써 예, 고리 1호기부터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은 이제 임시 방편은 되지만 우리가 폐로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후 해결료량이 얼마만큼 나오고 얼마만큼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폐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부산시 원자력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예. 한수원이 뭐 간단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호간 이동한다는 거를 그대로 만나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폐로를 하기 힘들고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예, 지층 처분, 심지층 처분, 적어도 한 300m 지하에 안전한 곳에 아예 처분을 해서 그 뒤에는 예. 천년 만년 뒤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처분을 해야 되지 단순한 어떤 처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간 저장 시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가동되는데도 위험한 어떤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폐로하는 20년, 30년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법,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전의 위험성이 워낙 그동안 계속 강조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산시에서는 원전세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핵연료세, 폐연료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그 원전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매년 이제 그 발전량 가동하는 데 따라서 이제 뭐 교부금을 주기로 그래서 몇백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데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폐로가 되고 나면 현재 법에 폐로가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지자체에 핵연료세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핵연료세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동될 때 단순한 지원금 외에 더 위험성이 있으니까 핵연료를 얼마만큼 넣는 데 따라서 그 핵연료를 장전하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한다든가 해서 뭐 한 1000억대 정도 예. 규모가 좀 크지만 그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일본은 해왔는데 그것은 가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핵연료세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폐로의 경우는 거꾸로 폐로를 한다 해서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향후 이제 원전의 수명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천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탈원전, 탈핵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결국 전기 발전 시설이 줄어드는 만큼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식의 노력은 계속될 거란 말이죠. 네.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새 정부가 주로 환경에너지팀, 공약팀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예. 지금 현재 신규 원전은 앞으로 없애고 또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일단은 중지하고 그리고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적절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걸 기조로 하고 대신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요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2030년까지 한 20% 정도로 지금 한 4% 정도 수준대를 높이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방식에 있어서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선진국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부터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때 물론 우리가 개도국 입장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발상 자체를 억누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후발 입장에서 지금 과제만 많이 오는데 독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벌써 지금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가 2014년도에 23%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의 80%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웃 나라에 있는 저 대만의 경우가 원전을 지금 4기 그 가동하던 것을 그 중에 98% 한 6조 들여서 만들어낸 것을 98% 건설 상태에서 원전 완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제로 원전을 차이잉잉 그 총통이 예. 대선 때 그 자체를 이제 내세우면서 당선이 되었고 그걸 작년 5월에 집권을 하면서 작년 말에 법으로 다 전기법을 다 막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해서 예.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하겠다 했기 때문에 대만의 어떤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나라는 LNG 화력, LNG 쪽의 발전이 약간 단가는 비쌉니다만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한 30~40% 정도 시설이 지금 만들어 놓고 놀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원전을 대부분 우선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돌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원전을 좀 줄이고 예. 비용을 약간 높더라도 LNG를 한 30% 정도 충분히 가동하면은 가능성이 높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원전 해체 연구센터 설치도 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부산에서 가장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할 아니면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라고 예. 하는 이 동독 지역에 있던 지역이 마치 지금 제가 소개도 좀 했습니다만 1990년대 통일과 함께 5기를 폐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재염 활동을 하고 재염 작업을 하고 나서 아주 그 원전은 이 층고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태양광 사업 하는 데에 다른 유럽의 나라에서 한 20~30개 정도의 기업체가 그 원전에 그대로 폐로를 하면서도 예. 원자로라든가 안에 사용 후 해결료를 빼고 나머지를 재염해서 거의 공장 근무를 살리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보고한다면 기장이 적어도 2040년, 50년대의 기장의 모습을 우리 부산시가 그려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는 또한 지금 해상풍력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해 보면 오히려 독일이라든가 여기에 못지않게끔 지역에 따라서는 좋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깊이 있게 그 어떤 조사를 해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전원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우도 이제 너무 대규모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이제 어떤 일종의 환경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대신에 주민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예.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영업용으로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적어도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함에 있어서 참여해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 예. 또는 지역 발전 기금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약간의 어떤 그 환경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